연애 시장에서의 당신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값을 모른 채 스스로를 헐값에 팔아넘기거나 반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자신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 시간에 뭘 담고 뭘 덜어낼지에 대한 작업을 잘 해보셨나요? 이 작업을 통해 본인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객관화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어릴 때는 잘 못합니다. 그 작업이 왜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심하고 사색해 볼 필요성을 애초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현상은 남녀 모두에게 일어나죠. 가령 10대 때는 그냥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혹은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인기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금방 성인이 되면 그 가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뀝니다. 학생 때 인기 많던 잘 노는 친구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인싸인지 아니면 단순 양아치인지부터 시작해서 고무신을 경험해본 여성들은 군필자를 선호하기 시작할 것이고 뚜벅이 연애에 지친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는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상형의 기준이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기객관화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객관화가 선행이 되어야 이 차가운 연애 시장 속에서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로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연애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연애도 결국 시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장에는 늘 수요와 공급, 가격, 브랜드 가치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격에 고급 특수 부위 2 플러스 한우 소고기가 마블링을 뽐내며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는 야채 샐러드가 있다면 무엇을 구매할 것 같은가요? 도덕적 가치관이 해이하거나 문란한 사람들은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대부분이 소고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이 소고기는 연애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알파남이자 존잘남입니다. 그럼 반대로 샐러드는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선택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밤마다 한우 소고기, 특수 부위로 두들겨 맞으며 학대당했던 가정폭력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나 혹은 채식주의자거나 종교적인 문제 등등 소수이기는 하지만 야채 샐러드를 선택할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모두가 소고기를 원한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본인이 샐러드인데 자기 객관화에 실패해서 자꾸 한우 코너로 비집고 들어가서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샐러드를 찾는 사람들을 공략하여 샐러드 시장에서 알파 샐러드가 되는 것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그리고 그 샐러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2020년 기준 20에서 40세 대한민국 여성 수는 633만 4,407명입니다. 여기서 10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소고기가 아닌 샐러드를 선택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그래도 6만이 넘는 겁니다. 6만 명 중에 본인을 선택할 여자가 과연 한 명도 없을까요? 그렇다면 슬슬 알파 샐러드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타 연애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으세요. 혹은 여성들이 뒤돌아보는 무슨 향수를 뿌리세요. 같은 1차원적인 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정말 패션 분야에 투자할 돈과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면 그냥 유니클로, 자라, 지오지아 이런 데서 마네킹이 입고 있는 코디 그대로 사서 입으세요. 그 정도면 깔끔하게 중간은 입는 겁니다. 그럼 또 벌써부터 아닌데요. 저는 홍대에서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는데요. 혹은 저는 과감한 색상으로 코디를 매치해서 가끔 옷 어디서 샀냐고 DM도 받고 그러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모쏘라디다스 분들의 반문이 환청으로 들립니다. 물론 멋지고 힙한 스타일의 코디와 눈가를 다 가리는 비니 등 여러분의 코디가 정말 GD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잘남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연애는 확률 싸움입니다. 그런 스타일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3명 있다고 하면 나머지 7명은 부담스럽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만약 그 7명 중에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럼 당신은 가뜩이나 희귀한
소중한 인연의 기회를 시작도 못 해보고 날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연애는 확률 싸움이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비싼 옷을 입으려는 그 돈으로 차라리 PT 10회권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가성비 코디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여자들은 재미있고 웃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찐따는 찐따입니다. 태생적으로 심노잼 DNA를 가진 찐따남이 인터넷에서 웃기다 싶은 썰들이나 최불암 시리즈를 달달 암기하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어떨까요? 전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물론 위트 있어지기 위한 연애고자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세 자체는 높게 삽니다. 하지만 본인이 위트 있는 사람이 아닌데 위트 없이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잠깐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위트 있는 사람으로 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례로 과거 제 친구가 자신의 지인이 헌팅을 할 때 무슨 멘트를 치고 말문을 열었는데 아주 빵빵 터져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합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웃기긴 한 멘트였어요. 그래서 그 멘트를 듣고 외운 제 친구는 똑같이 헌팅할 때 그 멘트를 써먹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빵 터지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실제로 제 친구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진원 남자인 줄 알고 합석을 했는데 막상 와서 이야기를 몇 분 하다 보니까 금세 미천이 드러났고 존노 재미라는 게 들통이 났죠. 제 친구는 와중에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겠다고 컬투쇼에 나왔던 웃긴 이야기를 광대마냥 풀어대는데 옆에서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고 애잔해서 못 봐주겠더군요. 컬투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디오로 들을 땐 웃긴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면 걔 존노 재미되는 마술을. 그땐 더 심했어요. 그랬더니 10분도 안 있다가 여자분들이 막차 시간 때문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서울에서 21시 30분쯤이었어요. 아마 집이 의정부쯤 되는데 인력거 타고 귀가하는 게 아니라면 그 시간이 막차일 수가 없죠. 이처럼 찐따는 그냥 찐따입니다. 잠깐은 호박이 수박 행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호박으로 들통나는 것은 빠르고 늦고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바꾸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옵션이 있다고 칩시다. 첫째, 알파남. 둘째, 찐따인데 찐따 아닌 척하는 쿨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찐따인데 본인이 찐따인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다른 매력으로 승부를 보는 찐따. 이렇게 이 세 개의 옵션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여자라면 몇 번째 남자를 고를까요? 맞습니다. 물론 1번이죠. 슬프게도 1번입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세 번째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만이 하나라도 있더라도 그 여자는 알파남인 줄로만 알았던 뿌리 깊은 찐따가 쓴 알파남 코스프레 호감을 느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정말 알파남에 가까운 남성이 나타나거나 툭불 한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미국산 소고기 정도만 나타나서 흔들어도 금세 갈아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소고기인 줄 알고 계속 씹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야채 맛이 난다는 것을 상대방도 느끼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그 10명 중에 1명의 이성을 공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한 분을 노려야 한다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을 취하기 위해 돼도 안 되는 한우 코스프레를 하다가 계속되는 좌절만 맛보며 여혐의 굴레로 빠져드는 악순환에 빠지시기보다는 호박이면 호박인 걸 인정하고 수박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호박죽이 되던가 호박 카라멜이 되던가 하는 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호박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